자, 저희가 어제 연산자를 통해서 논리값의 존재를 알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맞다 틀리다를 따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일 때 실행을 할 수 있는 조건문 구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f은 하나의 조건 하나를 붙여서 해당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연결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if문을 여러 개를 써야 되겠죠. 그럼 자, 그래서 조건 1일 때는 수행 코드 1, 조건 2일 때는 수행 코드 2, 조건 3일 때는 수행 코드 3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코드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그 하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여러 개를 따져야 되고, 그렇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고려돼서는 안 되는 그런 택일 구조가 많이 있죠. 현실 세계에도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성적표나 학적, 갈림길 이런 걸로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 메뉴 고를 때도 사람이 점심을 2번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심 한 번 먹었으면 점심 해결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치킨 먹었는데 짜장면 또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택일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택일 구조는 else if로 if문 여러 개를 연결을 하셔야 된다. 연결된 조건들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거기서 하나의 조건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else 같은 경우는 조건문 덩어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래서 if문 바로 아래 올 수도 있고 이렇게 if, else, if처럼 여러 개의 조건문 덩어리 가장 끝에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뒤에 붙어서 위에서 따진 조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건을 따질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서 조건 다 따졌으니까 조건을 적어주지 않고 그냥 else만 적어줍니다. 그래서 else if로 끝나냐 else로 끝나냐 차이는 else if는 조건문 전체를 건너뛸 수도 있지만 else 같은 경우는 무조건 5개 중에 하나는 실행이 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조건문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보면은 else로 끝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else if로 조건 맞는 거 체크하다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예시가 잘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거는 제가 생각이 나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되니까 A부터 F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갔고요. 저 문제를 몇 개 올려놨죠.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하나만 같이 풀어볼까요? 터널 대상인지 다시요. 터널 대상이란다.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나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나이에 할인 대상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출력을 한번 해주고, 자, 그래서 age가 보시면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에요. 19세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요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건 C언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안에다가 age 60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조건 2개죠. age가 20보다 작은 조건, age가 59보다 큰 조건. 조건 하나당 if문 하나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을 쓰고 싶으면 일단 if문을 새로 만드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구조를 짜고 싶으면은 이 if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열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age가 20보다
작거나 에이지가 59보다 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숫자 구조상. 그죠? 20보다 작으면서 59보다 큰 숫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중첩해서 넣으시면 절대로 실행될 수가 없는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 할인 대상 나이에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건 절대 중첩하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따져서 요 경우에도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 요 경우에도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에이지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 에이지가 59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이러면 비할인 대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if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가 이제 요거잖아요. 할인 대상 X. 할인 대상 아닙니다. 그죠? 요거 실행할 때 이제 두 조건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요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죠? 20보다는 크면서 59보다는 작은 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집어 넣으시라 이거죠. 20이 크다고 무조건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70살이는 할인 대상인데 무조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보다 큰 것 중에서도 59보다 작은 게 있냐 따져보고 그 사이에 들어오면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if문을 중접해서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또는 조건을 하나씩 만족해도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나열을 하시고, 모두 만족은 중첩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LGIF를 쓸 줄 안다 하더라도. 보시면 LGIF 쓸 수 있는 사람들 요거 이렇게 if문만 이용해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할인 대상이 한번 결정 나면 20보다 작은 경우에 할인 대상이 결정 나도 이제 이건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할인 대상이 결정 났으면 당연히 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바보처럼 요거 셋 다 실행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LGIF로 연결을 해주셔라. 여기 결정되는 순간 얘네들은 실행되지 않아요. 얘가 안되면 이제 얘를 따져보겠죠. 자, 근데 할인 대상인 경우는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근데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 무조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LG로 가시면 됩니다. 할인 대상인 조건 두 개 다 따져봤는데 아니면 무조건 비할인 대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반복문을 할 건데요. 반복문 하기 전에 아니다. 바로 반복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힘들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정답으로 올려드릴게요. 정답 보고 못 푸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반복문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제 했던 코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9구단 요거 9구단 출력하는 거. 자, 여러분이 뭐 요 코드가 있으시면 이제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단을 표현하는 숫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프린트 F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LN과 프린트 F 둘 중에 편한 거를 이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 넣어주시고 1 넣어주시고 3 곱하기 1, 이걸 일단 4개로 해서 3단을 표현해 볼 수가 있죠. 9개 쓰시면 되는데 9개 너무 많으니까 일단 4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을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직접 화면 안 보이시나요? 자, 잠시만요. 혹시 이제 보이시나요? 자,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혹시 아까부터 안 보였죠? 그러면 네. 자, 그럼 아까는 저희가 이거 문제풀이 하나 했었거든요. 조건문 이거 문제풀이 하나 했었는데,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 때 한번 다시 풀이를 할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때 한번 다시 보시고, 어차피 이제 오늘 들어가는 반복문은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구단 만드는 코드 요거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단에다 3 넣으시면은 요 단이 3을 의미하니까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해서 구구단이 나온다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단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입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스캐너라는 걸 써야 된다고 했죠? 요게 스캐너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서 이거를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쓴다 생각하고 일단 쓰세요. scan.next 라인이랑 숫자가 필요할 때는 integer.parseInt, 여기 딱 사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문자로 읽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숫자로 변화하고 싶을 때는 integer.parseInt. 우리가 system.outprintln을 이해하고 쓰지 않듯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단을 하나 입력받을 수 있죠? 3 7 자,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는 단을 한번 딱 입력하고 봤으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보셨다시피 프로그램이 단발성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하나 윈도우에서 켜가지고 10 더하기 30 이퀄 하면 4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식이냐면 10 더하기 20 하니까 30 나오고 탁 꺼지는 거예요. 여기가 2차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을 보고 싶은데 꺼졌으니까 일단 다시 실행을 시켜야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 9단, 그러니까 9곱까지 표현을 하려면 일단 요거 9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자, 근데 보시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다 비슷한 코드들인데 요거 숫자 살짝 달라진다고 해서 코드를 계속 써야 되는 건 불편하고, 우리가 9구단 뿐만 아니라 100곡까지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100곡. 그럼 이거 100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게 뭐다? 반복문이다. 반복문을 쓰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편리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복문을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로는, 자, 일단 요거 계속 반복되는 거, 한 번에 끝나는 거 요걸 반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C 언어랑 똑같아요. 자바도. C 언어는 아까 여기가 1이었지만 이제 자바 같은 경우 여기가 true겠죠?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if문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AA가 나오죠. 여기가 true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맞으면 실행해라. 이런 원리니까 이거 펄스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요것만 while로 바꾸면 반복문이 되는 거고요. 자, while하고 펄스를 넣으면 C언어에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아예 빨간 줄 띄우면 되죠. 의미 없는 코드다 이거예요. 이게 실행될 일이 없다. 자, 반대로 제가 이렇게 true를 넣으면, 자, 맞는 말이면 실행하는 거는 이제 조건문, if문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while이면 맞는 동안은 계속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실행 원리는, 실행 그 순서는 이래요. while을 보면 바로 여기부터 가요. 자바. 그러니까 자바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요거를 보고 true면은 여기 영역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렇죠? 원래 끝나면 if문 같은 경우 이제 내려오는데 while은 다시 여기를 봐요. 여전히 true이기 때문에 이걸 또 실행을 합니다. 끝나면 다시 여기로 와요. 실행하고 다시 여기로 오고 실행하고. 그래서 true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출력만 하면 끝도 없이 출력이 될 테지만, 입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력값이 들어와야만 얘가 진행을 해주죠. 이 스캔F라는 게, 스캐너라는 게 입력이 완료가 되어야만 다음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하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막 반복이 계속되는 거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할게요. 똑같은 코드니까. 이렇게 무한히 이제 반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끝나진 않습니다. 무한히 반복을 이렇게 해요. 끝내려면 이제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네모 눌러서 꺼야 되는데, 프로그램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강제 종료하는 거라서 사실상 종료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을 종료하고 싶다. 반복을 종료하고 싶다. 그래서 반복을 종료하는 법을 아시면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문제를 먼저 올려드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시연화 할 때 반복문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자, 수업 페이지를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반복문, 그러니까 시언어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일단 요거 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냐면 똑같은 내용을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반복문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저랑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복을 계속 하다가 종료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while문의 그 작동 순서를 아까 다시 상기시키면 돼요. while이 요거 실행시키고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여기를 봐요. true인지 확인하고 true면 또 실행하는 거고, 다시 와서 true면 또 실행하는 거고, 와서 true면 또 실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무한히 실행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뀌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항상 여기다가 바뀌는 값을 표현하고 싶으면 변수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분리는 하나 만들게요. is repeat true. repeat이 이게 맞나? 자, 그리고 여기다 이거 넣어주면 되죠. 이거 빨간 줄 뜨는데 여기서 이 while문이 절대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될 일이 없다 라고 해서 자바가 또 에러를 띄우네요. 요것도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불필요한 코드를 주석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 자주 쓸 거니까 단축키를 꼭 익혀 놓으시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리핏이 true면은 요거 그대로 실행이 계속 될 겁니다. 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멈출 때는 요 네모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 X 누르면 이제 삭제가 돼요. 요 내용이. 자, 이제 우리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true면 우리가 이 값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repeat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true를 표현했으면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얘 값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를 한번 출력하고 나서 is repeat이 false로 바뀌잖아요. 끝났을 때 어디를 본다? 다시 여기를 본다고. 근데 이미 값이 true가 아니라 false로 바뀐 상태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true일 때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반복 조건을 만드시면 돼요. 변수로. 그래서 내가 원할 때 false를 넣어서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복이라는 게 결국 뭐랑 관계가 있냐면 횟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횟수를 세주시면 돼요.
CNT라는 카운트의 약자고요. CNT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처음에 0을 넣을 거예요. 아직 센 적이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로 이제 리핏을 펄스 넣지 마시고, 이러면 무조건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니까. 자, 요 CNT의 값을 1씩 올릴 겁니다. 1씩. 자,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방법. 변수명 뒤에다가 뿔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씩 증가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추이를 한번 지켜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엄청나게 빠르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400만 번 지금 반복을 한 겁니다. 요거에. 자, 1씩 늘어나요, 그죠? 반복 횟수가 1씩 증가를 시켰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CNT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지 리핏의 값을 얘를 적절한 시점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행 안 되다가 적절한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실행시키고 싶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is 여기 아니죠, 참. 카운트. 요 횟수가 뭐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에 도달하면 이제 리핏을 펄스로 만드시고, 반복 횟수가 0부터 9, 10번. 까지 나왔다고 9번 아닙니다. 그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세보시면 10개예요. 그래서 10번, 반복 횟수가 10번이 되는 순간 종료가 되고요. 자, 이 반복 횟수 출력하는 대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 반복 10번 반복되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결국은 얘가 true false가 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최적화해서 만들자라고 하면은 CNT가 10일 때 종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CNT가 10이 아니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걸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CNT가 10이 아니면 계속 돌려라. 그럼 요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 CNT가 처음에 0이면 0은 10이랑 같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 되면서 실행이 되겠죠. 1로 올라가도 10이 아니니까 또 실행이 되겠죠. 2로 올라가도 10이 아니니까 실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걸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10이냐 아니냐 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지만, 요거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범위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반복 횟수가 내가 원하는 횟수인 10보다 작으면 계속 실행해라.
작으면 실행해라. 그러다가 같거나 커지면은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 반복을 끝내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while문이라는 거고요. 자, 요거에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문이다. while 대신 for를 쓰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세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 있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자, 요거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i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보통 i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일렬로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고요.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똑같이 10번 반복이 되고요.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실행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포문이 실행되면 먼저 i라는 변수를 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걸 부르겠죠. 10보다 작은 제 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옵니다. 맞는 말이면 요거 실행을 시키고 끝나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겠죠. 실행시키고 또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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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게 거짓말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을 해서 반복을 원하는 만큼 뭐 10번이면 10번, 50번이면 50번, 100번이면 100번 한번 직접 일단 써보세요.